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고 있습니다. 콜레라와 식중독 등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용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섬 지역이 특히 심각합니다. 미술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국제아트페어가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불산업단지 기업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장에 모인 조선업체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업종을 아예 바꾸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 상황. 대불산단 330여 개 업체에게 정부와 한국전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은 일단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옵니다. 업종을 한 축으로 갖고 있대. 그 잉여 인력들을 이렇게 내보내기보다는 업종을 조금 다변화해서 그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대불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전력 신산업 펀드 등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한전에서 발주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일찍 들어오면 여기에 사실은 빨리 투자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업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는 기업의 생사와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고민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전력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들. 조선업 불황으로 갈 길이 막막했던 대불산단 기업들이 에너지밸리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EMB소프트와 코셋, 상호정밀 등 지역 중소기업 30곳에 명품 강소기업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가 인증한 명품 강소기업은 90곳으로 늘었습니다. 명품 강소기업은 매출 증가가 뚜렷하거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 중에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자금과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길고 길었던 폭염도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오늘은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24.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오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극심한 폭염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3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폭염주의보 기준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화순이 20.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34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영암과 장흥이 3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구례가 35도, 광양이 34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폭염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위 속에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며 콜레라의 집단 식중독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은 광주. 사람 체온만큼 온도가 높은 요즘 날씨는 병원성 세균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실제로 어패류에서 추출한 세균을 최근 기온과 비슷한 36도 환경에서 8시간 이상 배양해봤더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커다랗게 증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온도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요새는 또 그 오후에 스콜 같은 소나기가 내림으로 인해서 적당한 세균이 번식하기에 적당한 온도와 전문가들은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병한 1군 법정 감염병 콜레라나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는 식중독 역시 모두 무더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균들이 창궐하기, 번식을 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한두 마리 갖고는 콜레라 걸리지 않거든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예보하는 식중독 지수 역시 경고 수준. 실제로 6월에서 8월로 넘어가면서 병원성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알균 같은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은 광주 지역에서만 2달 새 4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늦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폭염이 병원성 세균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콜레라 확진 환자와 그 가족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들도 콜레라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콜레라 양성 반응을 보인 59살 정모 씨를 치료한 의료진 18명과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 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정 씨가 감염된 콜레라균은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유전자형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에서 균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섬 지역은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남 서남권과 동부권 소식을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저수율이 0%로 떨어진 신안군의 한 저수지입니다. 한때 2만 3천 톤까지 물을 담고 있었지만 현재는 쩍쩍 갈라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안군 섬지역 245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26%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안 지역 29% 논에서 벼가 마르는 피해가 발생했고 42% 면적의 밭에서 농작물이 시들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은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안 특성상 그 관정 개발이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가뭄에 고통스러운 건 내륙도 마찬가지. 이 마을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전체 용량의 5%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은 열흘 전 인근 30여 헥타르 농작물에 목을 적신 뒤 수문을 닫고 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물이 제일 필요할 때죠, 지금. 나락이 연글 때니까. 현재 신안과 한평, 장흥, 영광, 강진 지역 등의 저수율이 크게 낮습니다. 전남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8%로 평년보다 19%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준설을 빨리 해가지고 여기 저수지에 물을 많이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가뭄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농사당국은 현재의 낮은 저수율이 올 겨울은 물론 내년 용농철까지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돌산의 한 저수지. 저수 능력만 9만 7천 톤에 이르지만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됐습니다. 바닥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바짝 말라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근 논밭에 물을 계속대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는 물도 금세 마를 기세입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마을 도랑 역시 흐르는 물은 없고 잡초만 우거졌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에 소방차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가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농업용수가 불안정한 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소방차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은 수확을 앞둔 밭작물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고추잎은 이미 말라 죽었고 고구마 밭에는 성한 고구마를 찾기 힘듭니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밭작물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주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비가 나가지고 지금 고추 농사도 이제 이러면 다 올해로 봐서는 농사는 다 지었고 저수지는 바닥이 나 있고 앞으로 비가 일주일만 안 오면 이제 참 큰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가뭄도 가뭄이지만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면서 가축농가도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 축산의 환풍기와 선풍기를 총동원해 닭 폐사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한 1.5배 정도는 더 지금 나오는 실정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폐사율도 평상시에는 한 2%, 3%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더위로 인한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수 지역에 지난달 이후 내린 비는 예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평균 150mm 정도.
여기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 농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세계의 미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광주 국제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광주 국제아트페어에는 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광주의 미술가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마련이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검은 캔버스 위에 일렁거리는 물결의 움직임, 빠져들 것 같은 시면 속으로 작가는 관객을 초대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는 이 한국 출신 재불 작가가 그린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이 갤러리를 비롯해 파리에서만 13개 갤러리가 광주 아트페어에 참가했습니다. Le lieu même, le Asia Culture Center, est un très beau monument pour cette ambition de montrer au monde qu'il y a des valeurs qui comptent entre les êtres humains. Donc oui, il y a des choses à se dire.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 젊은 작가는 동양화의 선과 서양화의 색을 접목시킨 매혹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아트페어에 3번째 참여하는 이 작가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몰려옴으로써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계기와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개 나라에서 75개 갤러리와 11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올해 광주 아트페어는 양적인 발전과 함께 질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품 거래 수익을 공익활동에 기부하는 유네스코 특별전을 통해 예술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광주를 비롯한 국내 작가들이 프랑스, 파리 등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작가님들과 또한 세계적인 작가님들이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특히 그것도 예술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외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비엔날레 특별전과 젊은 작가들이 대중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예술 장터도 광주 아트페어만의 차별화된 무대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됩니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에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변경과 정정 기간은 접수 기간과 동일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학교 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영양사와 교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개 학교에서 급식 전반에 관한 감사를 벌여 해고와 정직 등 영양사 4명을 중징계하고 경징계 7명, 47명에게 주의 등을 주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일지 기재 내용이 실제 급식량과 달랐고 함량 미달의 급식이나 식재료 검수를 소홀히 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박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소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락 반납 투쟁에 나섰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농민회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농민회 간부 박모 씨 등 6명에 대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촉발된 행위라 집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 인근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면세점 화장품을 싼 값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10억 원대 사기를 한 화장품 도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화장품 유통업자 41살 공모 씨 등 2명에게 접근해서 면세점에서 공급받은 30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2~3% 싸게 주겠다고 속여 62차례에 걸쳐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물류창고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세계 지질학 학술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 대한지질학회 회장인 전남대 허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달 전에 그 무등산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하기 위한 예비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이 지역이 과연 학술적 가치가 얼마나 높느냐를 사전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한 6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모든 학술적 가치를 많이 검증을 받았죠. 이런 일환으로 이번에도 이제 뭐 4월에 이제 IUGS라고 유네스코의 세계질연맹 사무총장과 부회장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5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책임자가 방문해서 우리 것을 한번 사전 검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이 되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일단 신청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되게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곳에 가면 치즈가 유명하고 어디 햄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가 뭐 맥주가 유명하고 또 여러분 이제 러시아 가면은 뭐 상품이야 뭐 인형을 사와야 되겠다. 이거 호기심에 어디에 납니까? 결국은 그 지역의 유적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적 관광지 되고 세계적 홍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박물센터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긴 결국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산품 살아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를테면은 저희들 지금 100세 건강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0년 정도 퇴임하고 나서 40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들 이 길을 무등산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일거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하는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네, 광주를 국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요. 또 대한지질학회 회장으로서 세계 지질학 학술대회를 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계시는데 이번 주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이제 유치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네네, 이거 세계 지질학 대회는 4년 만에 개최된 세계 최고의 지질학 올림픽입니다. 약 한 6천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간 가장 큰 목적은 2024년에 세계지질학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위원장이고 대표로 가는데 부산 관광공사나 그다음에 외교부라든가 그다음에 미창부 그다음에 산업청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약간 한 5일간 거쳐서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거기서 개최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2번 정도의 프레젠테이션과 그다음에 코리안 나이트 운영하면서 9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약 121개국 263회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 세계 지질학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학술 대회를 유치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일종의 그 학세계를 통해 가지고 지질학의 중심이 다시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도 어제도 지금 이태리 강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진이나 화산의 자연재해에 대한 이슈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유네스코 관련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슈하고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 중심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이슈인데 저희들은 2024년에 약간 100개국에서 오는 사람들 초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홍보물을 또 만들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젊은 지질학자들 저희들이 뽑아서 앞으로 지질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질학 올림픽이니만큼 그리고 저희 대한지질학회가 지금 70주년이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00주년 기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세계 수학제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에서 특히 대한민국이 하나로 거듭나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모쪼록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최고위원을 전북과 광주 전남 위원장이 순서대로 나눠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이 모레 27일부터 호남 목세 최고위원을 맡고 그 다음은 이형석 광주위원장과 이계호 전남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재임 기간은 먼저 맡은 김 위원장이 6개월, 이형석 위원장은 8개월, 이계호 위원장은 10개월로 정했습니다. 광주 MBC 김철원, 김영범 기자의 5.18 특별기획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가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5.18의 전국화를 위해 의미 있는 기획을 한 방송 작품이 특히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는 함께 수상한 한겨레신문 정대하 기자의 전두환 발포 결정회의 참석 보도에 대해서도 시상했습니다. 자동차변리 추진위원회와 중흥건설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흥건설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위원회에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경원 학생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란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광주 인터넷 육아 카페 맘스팡 회원과 이마트 광산점이 프리마켓을 열고 수익금을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재단에 기탁했습니다. 나주시가 오는 9월부터 심야학습을 마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보성군을 배경으로 촬영한 웹드라마 삐삐와 앨리스가 웹드라마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